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오늘 아이템은 지금 최근에 가장 한두 달 동안 말이 많았던, 지금도 말이 많고 우리가 부르는 구명복. 구명복에 관련돼 있는 회사를 부르기보다는 모시려면 해수부에 관계된 분을 모시는 게 맞아요. 발표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업계에 어떤 혼선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미 발표가 나서 또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 단속을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사람을 모시려면 그쪽 분을 모셔야 되고,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모실 이유가 없고 법을 바꾼 대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업체도 있었고 간명한 업체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체를 모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에서 하는 이 정책이 무엇이며 그 정책 때문에 업계가 가지고 있는 또 문제는 무엇이고 유저는 우리 낚시할 때 어떤 거를 또 준비나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구명복으로는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걸 입지 말고 그 새로운 규정에 맞는 낚시 구명복을 입고 낚시를 해라. 새로운 구명복은 이름이 구명조끼라고 되어 있고 그 구명조끼의 성능을 딱 설명해 놨어요. 거기 성능에 부합되는 제품만 합격을 주겠다. 그것만 입고 낚시를 해라. 그 외의 제품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구명복들이 그러면 선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지? 낚시를 하게 되면 단속을 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되고 단속이 되었을 때 벌금이 무려 100만 원. 지금 현재 시행령이 물론 단속을 한 건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게 골자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간다로 보입니다.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낚시를 할 때 입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선, 낚시 어선을 타고 낚시를 할 때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낚시를 할 때는 입든지 안 입든지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구명복을 입고 낚시를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안전상 거의 대부분 입죠. 낚시 배를 타고 낚시를 할 때는 이 법이 낚시인의 어떤 법이 아니고 낚시 어선법이 아니고 어선법이에요. 어선법. 어선법의 모든 것을 기준에 맞추고 따라라 이거죠. 지금 현재 내용이 그거예요. 어선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이 구명복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성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명복보다는 훨씬 더 질기고 훨씬 더 잘 뜨고 훨씬 더 오래 뜨고. 기존 우리가 구명복을 입고 낚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도 이제 배를 타고 그 낚시를 하다가 사고를 많이 내고 일반적으로 갯바위 낚시를 이 연안에 사는 이런 낚시를 할 때하고는 조건적으로 많이 불리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을 입고 낚시를 하라는 게 주 골자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구명복을 가지고 낚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낚시할 때 하고 아마 이동할 때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 형제섬을 낚시를 가겠다 이제 했을 때 연안에서 배를 딱 타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내리는 순간까지는 나라에서 규정되어 있는 구명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명복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내려서 형제섬에 내려가지고 낚시를 할 때는 지금 있는 구명복을 입어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상을 낚시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아예 방법이 두 가지죠. 제가 봤을 때는 배에 비치된 그 뻘건 거 있죠. 뻘건 거 있습니다. 그 소방서 같은 그 구명복, 소방 구명복 같은 그 구명복이 지금 허가가 난 구명복이에요. 그 구명복을 입고 낚시를 하든가 안 그러면 해수부나 그 KST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쨌든 지정된 업체에서 허가가 난 제품을 입든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상 낚시할 때만 좀 피곤해지는 거죠. 직방이죠. 깔치 낚시 같은 경우에는. 깔치 낚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되는 장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선상 낚시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업계로 봤을 때는 조금 타격이 있는 편이다.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기준은 일본의 기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기준이 지금 현재 해수부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구명복이라고 하는 이거는 부력 보조제, 부력 보조복, 스포츠 용품 정도. 그 물놀이 할 때 쓰는 그런 연구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범죄 들어간다는 거죠. 그 안에 범죄 들어가는 걸 가지고 배를 타고 낚시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걸 입고 하라고 하는 그 구명조끼의 부력 성능은 최소가 150N 이상이에요. 150N. 우리 지금 70N 정도가 될 거야 아마. 우리 구명복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내화 성능, 내화 불의 어떤 그런 그게 견디는 거. 기존 우리 구명조끼가 아닌 구명복, 구명 부력 보조복 이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런 게 내용 자체가 없다고. 잘 타죠. 보건 성능 이런 것도 있어요. 보건 성능. 그런데 우리 쪽에는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 낚시 전용 조끼라고 봐야죠. 그냥 인식이 그렇죠. 이걸 낚시 갈 때마다 한 번씩 물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진 않으니까 거의 사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물에 있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한 번도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낚시 수납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디자인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빨간 구명복이 있습니다. 배에 비치되어 있는 거. 그거 입으면 돼요. 근데 수납 이런 거 없죠. 걔네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선상 낚시는 굳이 그게 없어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왜 배 위에 이렇게 놓고 하면 돼요. 소품 케이스라든지 자기들 어떤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라인 카타라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달려 있어도 거기에 놔놓고 써도 낚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조금 불편하면 자기가 자기 구명복을 하나 사면 되고 아니면은 그 배치되어 있는 그 구명조끼를 입고 낚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폼이 안 나서 그렇지. 사실 폼 중요하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나죠. 거의 대부분 저체온증이죠. 거의 대부분 익사보다는 저체온증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명복이나 지금 해수부에서 나오는 저 구명복이나 제가 보기에는 저체온증을 피하기에는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도 아니고 물에 안 들어가는 방수복이 아닌 이상은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한번 빠지신 적이 있죠? 그때는 한여름에 안 빠졌죠. 먼저 바다에서의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은 실족 등 부조의로 인해 물에 빠지는 일일 것입니다. 이때 구명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구명복만 입고 있어도 훗날 에피소드 정도로 끝이 날 수 있는 일이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구명복을 착용하셔서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름에도 긴 시간 바닷물에 빠져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 바다인 평균 수온인 25도씨에서 12시간 이상 지나면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겨울 바다의 평균 수온인 6도씨 내에서는 6시간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낚시에 있어 구명복은 낚싯배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복과 그리고 우리 낚시인들이 즐겨 입는 구명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낚시배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복은 소재가 MBR이라는 합성 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는 다소 뻣뻣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부력은 좀 반면 이 뻣뻣함으로 인해서 착용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인들이 즐겨 입는 구명복은 이 소재가 발포수지 플라스틱인 EVA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수납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착용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낚시용 구명복은 낚시 소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으나 구명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품의 수납으로 무거워지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구명복의 생명은 부력입니다. 구명복 안쪽에 보시면 부력에 대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7.5kg을 하루 정도 띄울 수 있는 게 기준이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5kg을 하루 정도 띄울 수 있는 게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력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 구명복을 구매를 하셔서 중대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귀중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7.5kg의 물체를 24시간 물 위에 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닷물 속에서는 자신의 몸무게의 5% 내외가 물속 몸무게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80kg 나가는 성인의 경우 물속에서는 4kg 정도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즉 4kg의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kg 이상의 부력만 있으면 끝나는 얘기겠죠. 7.5kg의 부력제를 가지고 있다면 성인 8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무게를 빼고 또 3.5kg의 부력이 남기 때문에 뜰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현재 낚시 관리육성법 시행으로 구명복을 입지 않은 낚시인과 또 구명복을 입지 않은 낚시인을 태운 선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명복 착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맞는 구명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명복은 아주 타이트하게 자기 몸에 딱 맞는 게 사실 정답입니다. 근데 낚시를 하면서 그런 구명복을 입었을 경우에 낚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헐렁한 구명복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크나 그다음에 옆에 벨트 그리고 안전고리를 확실하게 착용을 하셔서 물에 빠졌을 때 이 구명복이 벗겨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구명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명복의 아래에 있는 이 생명끈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끈이 귀찮아서 혹은 잘 몰라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생명끈을 착용하지 않는 상태로 물에 빠지게 되면 이 구명복이 쉽게 벗겨져서 구명복을 착용하나마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줄은 꼭 장착하셔야 물속에서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으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혹시 생명줄을 하지 않고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아예 구명복을 벗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경우 바닷물 속에서는 체온이 평상시보다 30배나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이 체온 보호를 위해서 물에 빠진 상태로 배를 하늘을 보게 하고 웅크린 자세로 체온을 유지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비상호루라기를 불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혼자의 힘으로 갯바위를 오르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파도가 있는 날에 혼자 탈출하기 위해 갯바위 가장자리로 접근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갯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더 큰 부상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잔잔한 날이 아니면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보통 그런 거 할 땐 다른 사람도 빠지고 하는데 수영도 잘 안 되고 전혀 안 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 자체가 뜨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뒤로 뒤쪽으로 보고 호랑이 불든지 뭘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물에 빠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살고 죽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거죠.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구명복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내가 막 수영을 해가지고 막 나가야지 난 잘 뜨니까 수영이 잘 안 돼요. 구명복이. 자, 국내 구명복을 제조하는 업체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가 있는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체가 그래도 티누스입니다. 티누스. 박진철 사장님은 이미 이제 거의 연예인이죠. 그리고 정우 레스폴 있을 거고 예전부터 있던 그 슐프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투젠도 있고 네네 정우가 키마입니다. 정우 레스폴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키마죠. 회동은 토탈이니까 참 일찍이 많이 만들었었네요. 보니까 구명복을. 근데 거의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지금 형식 성인에 어떤 맞춰가지고 새로 구명복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매나 이런 것들은 유저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 어떤 디자인이나 보시고 뒤에 아마 모든 구명복을 만드는 업체에서 다 아마 출시를 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우리 이쪽 그 낚시계의 입장은 기존에 KC라는 어떤 그 마크를 검사를 받고 모든 걸 다 끝내는 상태였는데 법이 이제 바뀐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배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좀 큰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구명복이 그 어선법에 따르는 그 구명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은 없다. 단지 이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럼 선상 갈 때는 선상 또 구명복 사야 되고 벨트 타니까 이중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이커에서도 이제 선상 전용 배 낚시용 전용 구명복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발빠른 또 선장님들이 허가가 나 있는 구명복을 자기 배에 비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뻘건 거 대신에 뻘건 거 그거 저도 입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저 관절곳에 해적선 피싱이 그 구명복 형식 성인이 떨어진 구명복을 라이프 자켓을 8개를 구별 딱 하는 거예요. 딱 하고 우리는 형식 성인이 난 구명복 그 팽창식 구명복을 구비하고 있다고 그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그게 안 돼 있는 것보다는 돼 있는 집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혁선 선장님한테 한 말씀 주시죠.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선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장님, 거의 팽창식이거든요. 지금 저 어선용 지금 구명복은 팽창식이라서 2, 3년 안 써도 교환해야 돼요. 가스. 뭐 보통 20만 원대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냥 구명복만 늘어나는 거죠. 계속 이제. 안 그래도 구명복 많은데 보통 몇 개씩 있는데. 구명복을 만드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선상 낚시 전용 팽창식 구명복이 라인이 늘어나는 거죠. 기존의 구명복 만들던 업체들이 대부분 팽창식 그 라이프 자켓을 많이 만듭니다. 훨씬 더 그 강화된 품질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검사비는 한 번만 맡으면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회 정도 맡으면 되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 그 이야기가 나오기로는 모든 구명복, 색깔이 다른 모든 구명복에 의해서 다 그 검사를 맡아야 된다. 조무사 플로트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 색상이 5가지 온다면 검사를 5번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 하나 맞는데 800만 원 되면 돈이 4천만 원이에요. 그래 들었는데 예, 검사비만 그 너무 하잖아요. 색깔만 다른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같은 디자인이면 색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해해 준 걸로. 그래도 메이커 입장에서는 기존의 KC 그 검사를 맡을 때 또 돈을 수백만 원 들여가 검사를 맡았는데 들어서 다 맡았어요. 맡았는데 또 맡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또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낚시관리 육성법이고 이거는 어선법이 되겠죠. 갖다 대면 이거는 어선법에 기준해 가지고 배를 타지 않느냐. 배를 타는 때는 배에 관련돼 있는 법규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저항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배 낚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메이커에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없이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명복 기존에 있던 전체 구명복을 다 새로 바꿔야 된다 같으면 이거는 저도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모든 낚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배 낚시할 때만 따로 규정된 어선법의 규정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고 싶은 생각입니다. 수년 전부터 낚시관리 육성법 만들어서 뭐 낚시에 관련돼 있는 뭐 관리라는 어떤 그런 명분 하에 단속을 많이 했죠. 또 거기에 우리 낚시업계가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제조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조금 돌았으면 또 그 예를 들어 수수료 내야 되고 검사비 내야 되고 하는 그 일을 또 하라고 하니까 이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필요 없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배낚시를 나갔을 때 기존에 우리가 구명복이라고 하는 구명보조복이라고 하는 또 물놀이 안전용품 같은 그런 형식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으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조금 더 낚시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착용해라.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안전이죠.
올해는 이렇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 이제 2020년도에는 나름대로 이제 방향을 조금 더 바꿔 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같이 공부하는 컨셉을 좀 더 강화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스터디를 저하고 제조사하고 유저를 초청해서 메이커와 유저와 제가 함께 출연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필요하면 가능하면 같이 출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독자 함께 공부하는 느낌이 더 들겠네요. 그렇죠. 공부 정말 제가 학창 시절 12년 동안 짜달실이 그래서 오늘 한 해 이제 가분한 사랑으로 지금 피싱기 아이템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2020년도에는 먹고 살라고 하니까 하긴 하네요. 하긴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공부하는 이대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